여러분들도 양자 얽힘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는 익숙하시죠?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두 개 이상의 입자가 거리에 상관없이 하나의 양자 상태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을 처음 접했던 과학자들은 아주 혼란스러워했는데요. 양자 얽힘이 깨질 때 얽혀있던 두 개 이상의 입자들의 상태가 조금의 시간 차이 없이 완벽하게 동시에 결정되었는데 상대성 이론에 따라 정보의 이동은 광속을 초과할 수 없어야만 했거든요. 물론 이러한 딜레마는 현대에 와서는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양자 얽힘도 초광속 통신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대중들은 양자 얽힘을 이용한 초광속 통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오해를 잡고자 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이 왜 불가능한지 아주 빨리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 우리 앞에 포장으로 꽁꽁 싸매진 생고기가 있다고 할게요. 이 생고기는 겉에 있는 포장을 아직 제거하지 않아서 이 생고기가 무슨 부위인지 도무지 모르겠는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가 도무지 무슨 부위인지 모르겠는 이 생고기에 마법을 부려서 완벽하게 둘로 나누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마법에 걸린 두 생고기는 양자적으로 얽힌 생고기들이 됩니다. 이 얽혀진 두 생고기들은 상태가 완벽하게 얽혀 있어서 50%의 확률로 안심 부위와 꽃등심 부위가 중첩된 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생고기의 포장을 뜯어서 살코기를 보니까 꽃등심인 걸 알게 되면 반대쪽 생고기는 포장을 뜯지 않아도 무조건 안심 부위가 나오게끔 얽혀진 상태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고기의 부위는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포장으로 인해서 살코기를 못 봤기 때문에 50% 확률로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포장지 내부의 살코기는 안심이면서 동시에 꽃등심인 상황인데 포장을 뜯어보니 50% 확률로 고기의 부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어렵지만 이것이 바로 양자 중첩 현상입니다. 자, 이제 왜 양자 얽힘이 초광속 통신이 안 되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양자가 서로 얽히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하나의 포장된 생고기가 마법을 받아서 두 개의 포장된 생고기로 분리되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즉, 양자적으로 얽혀진 두 생고기들은 처음에는 반드시 같은 장소에 있어야만 해요. 하나의 생고기가 두 개로 나뉘어져야 비로소 양자적으로 얽힘 상태가 성립하니까요. 양자적으로 얽힘 상태 이후에 비로소 두 생고기는 공간을 이동할 수 있죠. 우선 여기서 서로 얽힌 두 생고기가 멀어지는 속도는 광속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초광속 통신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생고기들의 이동의 한계를 완전히 배제하더라도 양자 얽힘은 여전히 초광속 통신을 할 수 없어요. 만약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서로 얽혀진 두 생고기가 생성되자마자 동시에 서로 다른 아주 먼 거리에 뿅 하고 이동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우리 앞에 뿅 하고 나타난 생고기의 포장을 뜯어보니 안심 부위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쪽 생고기는 무조건 꽃등심 부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겠죠? 그러나 반대쪽 생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반대쪽 생고기를 가진 사람은 본인이 직접 포장을 뜯어서 고기를 확인하거나 또는 우리가 광속 이하의 속력으로 전달하는 고전적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포장지를 뜯고 본 고기의 부위를 알려줘야만 비로소 자신과 반대편의 생고기가 무슨 부위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우리가 생고기의 포장을 뜯던 안 뜯던 반대쪽 생고기를 가진 사람은 이것이 내가 포장을 뜯어서 운 때문에 꽃등심이 나왔는지 반대쪽에서 이미 포장을 뜯었기 때문에 꽃등심이 나와야만 했던 건지 구별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즉, 상대편은 우리가 광속 이하의 속력으로 이 사실을 전해주거나 직접 포장을 뜯어 확인하기 전까진 포장지 안의 생고기에 대해선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고 이것은 정보가 전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 얽힘은 초광속으로 정보가 전달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결국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의 기준으로는 양자 얽힘조차도 초광속 통신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본 시청자분들은 양자 얽힘의 대표적인 오해인 초광속 통신을 볼 때마다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시 영상의 주제로 돌아와 볼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양자 얽힘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하나의 생고기를 마법으로 두 개로 나눈 뒤 서로 완벽하게 얽혀져 있는 것을 순수한 양자 얽힘 고기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학술적으로는 다른 명칭이 있지만 오늘은 누구나 알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아무튼 순수한 양자 얽힘 고기가 있다면 비순수한 양자 얽힘 고기도 있겠죠? 비순수한 양자 얽힘 고기는 이 고기의 특정 부분이 관측되어 확정된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이 양자적으로 얽힌 두 생고기의 겉포장지를 찾았는데 훼손이 심해서 등급이 1이라고 써진 것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두 생고기는 적어도 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것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1등급일지 원풀 등급일지 투풀 등급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2등급, 3등급의 고기는 모두 배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생고기에 대해 완전히는 아니지만 특정 정보들을 관측해서 일부는 결정된 상태이고 일부는 양자적으로 얽혀 있는 상태를 비순수한 양자 얽힘 상태라고 정해볼게요. 마찬가지로 학술적으로는 다르게 부르지만 우리들만 이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비순수한 물질, 즉 양자 얽힘이 완전히 깨져버린 물질들이 존재하겠죠? 그건 바로 우리가 생고기의 포장지를 모두 뜯어서 이 생고기가 어떤 부위인지 몇 등급인지 완전히 확인도 하고 요리도 해서 맛도 보았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 주변에 휴대폰, 벽, 침대 등 만질 수 있는 주위 모든 것들이 이러한 비순수한 물질들인 거죠. 여기서 오늘 영상에서 다룰 것은 순수한 양자 얽힘 상태인데요. 이 녀석들은 다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두 고기가 완전히 얽혀버린 완전 균형, 순수한 양자 얽힘 고기이고 나머지 하나는 불균형 순수한 양자 얽힘 고기예요. 마찬가지로 학술적으로는 다른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만 이렇게 불러볼게요. 이 두 개의 순수한 양자 얽힘 중에서 완전 균형 순수한 양자 얽힘 고기는 정확히 1대1 비율의 확률을 가진 상태를 뜻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말한 50% 확률로 안심이거나 50% 확률로 꽃등심인 상태가 중첩된 포장된 생고기처럼 어떠한 확률들이 정확히 1대1의 비율로 얽힌 상태들을 뜻해요. 예를 들어 4개의 결과가 각각 25%, 25%, 25%, 25% 확률로 완벽하게 1대1 대 1대1 비율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 이건 역시 양자들이 최대로 얽힌 완전 균형 순수한 양자 얽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균형 순수한 양자 얽힘 고기인데요. 이 녀석은 한쪽으로 확률이 치우쳐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물론 이 녀석도 학술적으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우리만 오늘 이렇게 부르는 것이니까 혼용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최대로 얽힌 완전 균형 순수한 양자 얽힘과 달리 얽힘 상태가 일부 느슨해진 불균형 순수한 양자 얽힘은 결과의 대칭성이 깨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70%와 30% 확률이 10개의 포장된 고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7개는 꽃등심이고 3개는 안심이라는 뜻이 아니라 10개 모두 꽃등심과 안심인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데 포장지를 열어서 확인하는 순간 뒤늦게 고기의 부위가 정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10개의 포장을 모두 제거해서 생고기를 확인하더라도 꽃등심은 7개, 안심은 3개로 항상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운이 좋다면 꽃등심이 9개나 10개, 운이 나쁘다면 꽃등심은 4개만 나오고 안심은 6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즉, 이미 정해져 있는 결과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고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장을 제거할 때마다 우리가 받는 고기는 뒤늦게 확률에 따라 결정되어 늘 다르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이 고전적 확률과 양자역학적 확률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니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완전 균형 순수한 양자 얽힘 상태는 양자 얽힘에서 일종의 자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양자 얽힘이 필요한데 이때 순수한 양자 얽힘 상태에서 필요한 양자 얽힘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쉽고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상태는 어떠한 손질도 하지 않은
원육 그 자체인 생고기입니다. 원육은 칼로 손질할 수 있겠지만 이미 손질된 생고기들은 다시 붙여서 원육으로 만들기 어렵겠죠. 양자 얽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로 얽혀진 완전 균형 순수한 양자 얽힘은 가장 상위의 자원이라서 100% 확률로 불균형한 얽힘이나 비순수한 얽힘 등 하위의 모든 얽힘 상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균형 순수한 양자 얽힘 상태들은 결과의 대칭성이 이미 깨져버린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한 번 확률이 조정되어 특정 고기 부위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다시 확률을 조절해서 1대1 비율로 되돌아가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불균형 상태인 생고기들도 특별한 방법을 통한다면 다시 완전 균형 순수한 양자 얽힘 상태의 생고기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건 바로 확률을 1대1로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확률이 1대1로 재조정되면 부위가 나올 확률이 균형을 잡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미 확률이 틀어진 생고기들을 어떻게 다시 1대1 비율로 확률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높은 쪽의 확률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한번 낮춘 확률을 다시 올릴 순 없지만 높인 확률은 다시 낮출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70% 확률로 꽃등심이 나오고 30% 확률로 안심이 나오도록 얽혀있는 생고기가 포장된 상자들을 마법의 기계에 올려둡니다. 여기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확률을 막대가 쌓여져 있는 것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마법의 기계 입구는 딱 30% 확률 높이의 확률들만 통과할 수 있게 설정을 해두었어요. 그러면 확률을 쌓아 올린 70%의 꽃등심 확률은 대식구 입구에 걸려서 30%의 확률만 가진 채 밖으로 나오게 돼요. 이로 인해 이 꽃등심이 될 확률과 안심이 될 확률들은 각각 30%의 동일한 확률로 결과가 나오고 얽혀있는 이 두 포장지는 1대1의 동일한 확률로 꽃등심과 안심이 중첩되어 있는 완전 균형, 순수한 양자 얽힘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존에는 70% 확률로 꽃등심 30% 확률로 안심이 나옴으로써 결과는 불균형하더라도 우리는 포장을 뜯으면 100% 확률로 고기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고기일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꽃등심이 나올 확률을 강제로 30%까지 낮춰버리니까 이 포장 안에는 30% 확률로 꽃등심, 30% 확률로 안심, 즉 60% 확률로만 고기가 나오게 돼요. 비어버린 40%는 고기를 받지 못할 확률이 되는 겁니다. 결국 70%와 30% 확률로 결과를 내놓는 불균형 순수한 양자 얽힘 생고기들을 다시 완전 균형 순수한 양자 얽힘 생고기들로 만들고자 한쪽의 확률을 강제로 낮춰버리면 40% 확률로 포장된 고기가 사라지고 60% 확률로만 생고기를 얻을 수 있어요. 물론 60% 확률로 운 좋게 생고기가 나온다고 하여도 1대1의 비율로 어떤 부위의 고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요새 고기값도 비싼데 40%나 되는 확률로 고기가 날아갈 수 있다면 너무 아깝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천재들이 이미 이 60%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이 방법을 통한다면 우리는 60%밖에 되지 않았던 고기를 획득할 확률을 무려 88%까지 올릴 수 있답니다. 이 방법을 적은 공식이 바로 폰 노이만 엔트로피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 너무 어려워 보이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기호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려워 보일 뿐 그 내용들만 안다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다음 영상에서 이 공식을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알아야 할 건 딱 3가지뿐입니다. 하나, 양자 얽힘도 광속을 초과하여 통신할 수는 없다. 둘, 양자 얽힘도 확률이 서로 다르거나 일부는 관측되고 일부는 양자 얽힘 상태로 존재하는 등 여러 가지의 양자 얽힘들이 존재한다. 셋, 한번 확률이 기울어진 양자 얽힘을 다시 1대1 비율로 맞추려면 높은 확률을 낮은 확률로 내려서 맞춘다. 오늘 이 3개만 가져가시면 완전 성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폰 노이만 엔트로피와 엔트로피 공식들을 통해 이 신비한 양자 얽힘들의 현실적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